2017학년도 수능 연기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교과서 개념학습 요거 31쪽이죠. 31쪽 봅시다. 뭐 과학 지문 같은데 뭐 라플라스 법칙 봅시다. 1문단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폐포는 1형 폐포세포와 2형 폐포세포가 얇은 층을 이제 이루고 있으며 1형 폐포, 2형 폐포 얇은 어떤 층을 이루고 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제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지. 폐포는 탄력성이 있어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복되는 특성을 가진다. 탄력성이 있다. 늘어나는 정도를 이제 신전성이라고 하는데, 신전성이 클수록 일정량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일정량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신전성이 크니까, 늘어나는 정도가 크니까, 그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빨아당긴다. 그때 이제 에너지를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쫙 빨아당기면, 그죠? 그때 쓰는 에너지나 두 번 빨아당길 때, 그러니까 한 번 빨아당길 때 뭐 한 10리터, 그죠? 2리터를 빨아당긴다. 뭐 어느 정도 빨아당기지? 하여튼 뭐 한 1리터를 빨아당긴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근데 신전량이 2리터다 그러면은 한 번만 쫙 빨아당기면 되는데 1리터짜리라 그러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다. 뭐 그거 같은데. 그럼 적은 힘으로도 이제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다. 신전량이 좋으면 좋겠구나. 그죠? 이 문단. 폐포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쌓여 있다. 액체층, 그죠? 액체층에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한다고? 액체층에서는 액체 표면이 어떻게 스스로 수축하지? 하여튼 뭐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인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액체층이 스스로 표면 장력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죠. 스스로 어떤 힘을 가지는 거지, 그죠? 표면 장력을 작용하는데 이 힘은 수축하려는 힘이다. 이 힘은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 강한 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형성된다. 물 분자 간의 인력, 그죠? 일반적인 분자 보다 물 분자 간에 강한 인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은 일반적인 어떤 분자보다 일반적인 분자보다 이 힘이 더 세다. 표면 장력이 더 세다. 그걸 알 수 있고.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겠네. 액체가 있으니까 걔들 때문에 표면 장력 때문에 작게, 그죠? 오그라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폐의 신전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 폐는 늘어나려고, 신전성은 늘어나는 건데 표면 장력은 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그라들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 힘이네. 그러니까 신전성이 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폐포가 오그라들리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폐포의 허탈이 뭐야? 밑에 있네요. 폐포가 정상적으로 공기가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 부피가 줄어든 상태, 이게 이제 허탈이군요. 폐포가 확장 상태가 딱 땡땡하게 확 커져 있어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확 부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쪼그라든다고? 뭐 구멍 뚫렸나 왜 이러지? 봅시다. 그러나 폐포가 이제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폐포의 허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폐포의 허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면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오그라들리는 힘과 폐포 내부의 공기압, 폐포 내부에 이제 공기압이 있다. 그게 이제 서로 평행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다. 그래갖고 부피가 유지된다. 내부 공기압이 있군요, 그죠? 폐포에. 3문단. 라플라스 법칙. P는 R분의 ET다. 봅시다.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압이 이게 있어야지 이제 표면 장력을 이겨내잖아요, 그죠? 이 공기압은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위해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 P는 표면 장력 T에 정비례하고, 그러니까 T가 2배가 되면 P도 2배가 되고, T가 3배가 되면 P도 3배가 된다. 이런 거에 정비례죠. 정비례하고, 폐포의 반지름 R에 반비례한다. R은 반비례네, 그죠? R이 2배로 늘어나면 P는 2분의 1배로 줄어들고, 그죠? R이 3배로 늘어나면 P는 3분의 1배로 줄어든다. 이게 이제 반비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폐포의 반지름 반비례하고,
표면 장력이 비례한다. 표면 장력이 커지면 P도 필요한 내부 공기압은 더 커지고 폐포의 반지름이 작아져야지 폐포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필요한 내부 공기압은 더 커진다. 즉 표면 장력이 커질수록 T죠. T가 커질수록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공기압이 필요로 하고 폐포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을 입이 요구된다. 즉 폐포는 작을수록 더 쉽게 허탈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작아지면 안 되네. 알이 커야 되고 알이 크고 그다음에 그 표면 장력이 작으면 필요한 어떤 공기압은 줄어든다. 요게 이제 라플라스 법칙이군요. 봅시다. 3문단. 하지만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으면 잘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아니네. 폐포를 이루고 있는 E형 폐포세포가 계면활성제를 분비한다고? 계면활성제가 뭡니까 이거? 비누죠, 비누. 응? 계면활성제. 자꾸 이렇게 안 붙게 하는 거죠, 그죠? 계면활성제를 분비해가지고 뭐 때를 떼내간다든가 뭐 이런 거죠. 계면활성. 분비해가지고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을 방해한다, 그렇지? 계면활성제가 물 분자 물이 막 따따따따따 물기를 붙으려고 하는 걸 자꾸 떼내는 거지. 계면활성제가 붙어가지고 그죠? 방해한다. 계면활성제가. 그러면은 물 분자 사이 인력이 T죠, T 그죠? 그 표면 장력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즉 폐포가 작아질수록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표면 장력이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R과 T의 관계가 있네. R이 작아지면 T도 작아진다. 그죠? 만약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지면 작은 폐포에 허탈이 촉진되어 호흡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계면활성제가 몸에서 나와야 되네. 그죠? 뭐 계면활성제 비누 같은 건데 비누를 먹나? 몸에서 뭐가 나오겠지. 계면활성제 같은 게 역할을 하는 게. 봅시다.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답 4번이죠.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표면 장력이 왜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냐? 같은 건데 물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표면 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쪼그라드는 힘이잖아. 틀렸죠, 그죠? 4번. 2번 봅시다. 2번. 기억과 관련하여 떠올린 질문에 적절한 답을 서술하시오. 기억이 뭐야? 기억이 작은 배포라고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요 이제 R이 작아지면 이게 작아지면 P는 더 커져야 되겠죠. 필요한 공기압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공기압이 늘어나면 허탈이 쉽게 일어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작아지면 이것도 동시에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봅시다. 기억과 관련하여 떠올린 질문. 첫 번째. 큰 폐포보다 작은 폐포의 허탈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플라스 법칙이잖아, 그죠? R분의 2T라며. R분의 2T. 그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폐포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압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죠? 공기압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은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는데, 더 많은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공기압이 더 커진다. 공기압을 더 커지게 필요한 공기압이 더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더 힘들어진다, 그죠?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뭐 계면활성제 나온다며. 봅시다. 폐포가 작아질수록 E형 폐포세포가 분비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작을수록, 그죠? 표면 장력이 줄어들고 계면활성제가 농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 사이 인력이 줄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폐포가 오그라지는 힘이 약해진다, 그죠? 표면 장력이 줄어들고 오그라지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허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작아지는 현상이 허탈이니까 이해되고, 그죠? 어렵지 않죠. 3번 봅시다. 뭐 문제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보기 봅시다. 미숙아의 경우 호흡 곤란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미숙아. 그러니까 아주 애긴데, 그죠? 이게 얘가 뭐 너무 어려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미숙아는 뭐가 좀 보통 나이에 보통 뭐 몇 개월 뭐 애기 태어나자마자 뭐 며칠 몇 개월 될 때 그때 뭐가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릴 때, 그죠? 뭐 어떤 발달이, 그죠? 느릴 때 이제 미숙아라고 하는데, 그때 호흡 곤란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미숙아는 대부분의 경우 이형 폐포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숙아는 대부분의 경우 이형 폐포 세포가 발달하지 않는데, 이형 세포에서 그 계면 활성돼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 산소와 이제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폐에 이제 억지로 넣어야 되겠지.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치료는 이형 폐포 세포가 발달할 때까지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숙하니까, 그죠? 발달하면 이제 나아지겠지. 호흡 기능을 보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답 봅시다. 4번. 이걸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4번. 폐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에서 일어나는 표면 장력을 감소하게 한다. 에? A가 뭐지? 이거구나.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한다. 요놈이 하는 역할일 얘기인가? 보기 A에 대한 설명. 요놈. 인공 계면 활성제에 투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걸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4번. 폐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에서 일어나는 표면 장력을 감소하게, 그죠? 표면 장력, 인공 계면 활성제는 폐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에서 일어나는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을 끊어버리죠. 약하게 시켜가지고. 물 분자 사이 인력이 표면 장력을 만드는 건데, 그걸 약화시켜버리니까 표면 장력이 당연히 줄어든다. 어렵지 않죠? 조격중 나갑니다. 뭐,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지?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